안녕하세요. 티추의 특성과 요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추는 상당히 변수가 많고 변화무쌍한 그런 놀이이기 때문에요. 뭔가 이렇게 딱 굉장히 뭐랄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뭐라고 할까 이렇게 딱 정해진 공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과 더군다나 편을 짜서 이렇게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 편을 짜서 하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온 손패 그리고 상대방의 성향 이런 것들이 모두 이렇게 골고루 뒤섞여서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트럼프와는 다르게 약간의 변주라고 할까요? 약간의 변형적인 그런 특수 카드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황 자체가 변수가 조금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뭐 좀 약간 좀 뭐랄까 덮고 덮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간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게임을 하면서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사실은 편싸움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부분도 가끔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즐기실 때는 가능한 한 감정보다는 좀 즐겁게 게임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걔도 일반적으로는 좀 그렇게 사람들이 기피하는 팩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물론 우리 편에게 이렇게 그 차례를 주긴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은 이렇게 본인의 그러니까 차례를 달랑 한 장 내놓고 이렇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약간 꺼려지는 그런 카드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 편이 라치를 불렀고 내가 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보통은 아까 이제 꺼려진다고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걔가 안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걔를 들고 있었을 때는 그걸 패 교환 때 제 옆에 상대방에게 주는 편입니다. 뭐 사람에 따라 성향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때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원칙이 제 오른쪽 사람에게 패를 줘서 제가 빨리 차례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요. 그런데 또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게 우리 편이 라티를 불렀다면 이 개를 제가 들고 있었을 경우 그리고 제가 패가 안 좋아서 굉장히 좀 꼴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 개를 제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든 선을 한번 먹어서 우리 편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줘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세로 스트레이트를 불렀을 때 세로 스트레이트를 내고 뭔가 숫자를 하나 호출해서 소원으로 호출을 했을 때 많이 실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의할 것은 새가 호출한 숫자를 다음 사람이 만약 가지고 있고 아니 다음에 누군가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봉황을 이용해서 그 숫자와 봉황을 같이 이용해야 됩니다. 이 숫자가 호출한 숫자를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봉황은 새가 부르는 숫자에 봉황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새가 부르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봉황을 포함했을 때 스트레이트가 될 때 근데 봉황을 포함하지 않고 스트레이트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이 새가 1에서 5까지일 수도 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렀을 때 만약에 이쪽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원과 봉황을 포함해서 스테이트가 된다. 물론 소원을 포함한 다른 스테이트가 된다면 그걸 내도 상관없습니다.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원과 봉황을 포함해서 스트레이트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봉황을 포함하고 숫자와 봉황을 포함해서 스트레이트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그게 없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통과를 하거나 혹은 원하는 다른 스트레이트, 자기가 가진 가능한 스트레이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 숫자와 봉황을 포함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통과를 했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최고 높은 스트레이트가 1로 시작한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숫자를 포함한 스트레이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그 숫자를 포함한 스트레이트를 그러니까 그 숫자 외에 봉황을 가지고 스트레이트가 된다 해도 어쨌든 그 스트레이트가 만족을 한다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앞에 사람이 먼저 이 새가 낸 블룬 스트레이트를 덮을 수 있는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왜냐면 그 숫자를 포함해버리면 이제 소원은 끝나게 되고요. 만약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더 높은 스트레이트를 냈다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그 숫자를 포함해서 이 앞에 냈던 사람의 스트레이트를 넘는 스트레이트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그 스트레이트가 설사 되더라도 그 숫자와 포함해서 봉황을 포함해서 스트레이트가 되더라도 그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치면 두 번째 사람이 낸 그 스트레이트를 넘는 스트레이트가 없다면 그 숫자를 포함한 스트레이트를 만들 수 있더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원의 그 기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을 때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낼 수 없는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새가 소원을 불렀을 때 폭탄은 그 숫자를 포함하건 말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폭탄은 새의 소원과 상관없이 폭탄은 낼 수 있습니다만, 만약 그 폭탄을 냈을 때 그 사람이 낸 사람이 폭탄으로 덮이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 트릭을 가져와서 다시 그 다음 트릭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때 자기가 여전히 소원은 폭탄으로 덮었다 해도 여전히 소원은 한 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폭탄으로 그 트릭을 가져가는 사람이 만약에 다음 차례 때는 만약에 앞에서 그 소원이 나오지 않았다면 자기가 소원을 그리고 갖고 있다면 소원을 내야 합니다. 내야 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게 14장씩 전부 다 이렇게 공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이트가 있다면 상대방도 스트레이트가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패가 뭔가 스트레이트든 풀하우스든 뭔가 그런 숫자가 많은 패들이 있다면 상대방 역시 그렇게 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내가 폭탄을 들고 있다 그러면 그 판에 폭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왜냐면 저한테 같은 패가 몰렸기 때문에 상대방 또한 확률적으로 물론 3명에게 찢어서 가긴 하지만 뭔가 같은 패가 비슷한 패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1이라는 숫자로 선을 먼저 시작을 하지만 꼭 참새 이거를 먼저 낼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내가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내고 불러서 저격하는 사람도 있고요. 숫자를 카운팅을 한 다음에 저격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추세가 이 새를 부를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누군가 이제 티추를 불렀다면 그 전이라면 보통 A는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A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허리를 끊기 위해서 스트레이트 같아 보인다라고 하면 허리를 끊기 위해서 그 허리를 끊기 위해서 6이나 이런 중간 숫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내 손에서 뭔가 안 보이는 숫자를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게 폭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령이 제가 새를 들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에게 보통 준패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넘겨준 패를 보통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상대방이 없을 경우 우리 편에게 그 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편이 좀 뭔가 패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본인이 먼저 내지 않고도 이따가 기다렸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와 새는 처음이 아니면 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새를 먼저 내고 시작을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